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입니다. 이번 주는 앞뒤로 연휴가 껴 있어서 장이 3일밖에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판단하기 좀 어려운 주 같고요. 코스피는 지난주하고 동일한 2,500포인트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지난주보다 1.1% 하락한 1,322원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지난주보다 0.3% 상승한 845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은 이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지난주보다 이제 0.2% 하락한 11,966포인트에 마감을 했는데요. 은행 부실 관련된 이슈가 계속 되면서 미국 시장은 이제 불안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은 이제 플러스권이어서 내일 봐야 이제 한 주가 이제 보일 것 같고요. 다행히 이제 증시 자금은 지난주부터 쭉 좀 빠지고 있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방향성을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이 빠져야 되지 않나 2, 3주 정도는 더 빠져야 안정권에 들지 않나 싶고요. 근데 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중앙은행 기준금리가 이번 주에도 올랐고요. 지금 현재 5.25%입니다. 5.25%인데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3.3%라는 얘기는 경제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이런 이게 금리가 이제 이 장기 국채하고 이제 기준금리가 이제 역전이 되면 경기 침체라고 이제 해석을 한다라고 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미국 금리하고 거의 이제 1.75, 2%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외국인 자금들이 언제든지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이번 주, 지난주에 이제 제가 이제 보다 보니까 다음 주가 5월 11일이 이제 선물 옵션 만기죠. 옵션 만기죠. 선물은 이제 6월 만기고. 선물 흐름 보게 되면 외국인이 이제 최근 들어서 하루에 이제 매도를 1조 뭐 이렇게 크게 한다는 거는 뭔가 이제 조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큰 폭으로 선물 매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옵션도 이제 외국인이 이제 콜옵션과 이제 풋옵션인데 그거 말고 이제 미니 콜옵션 매도, 미니 풋옵션 매수 이런 걸 보면 외국인은 이번 옵션 만기를 이제 극단치로 그래서 이제 장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번 주에 이제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는 저도 거의 매매를 하지 않았던 거는 같고요. 다행히 이제 제가 이제 보유한 종목들의 그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저는 좀 주가가 조금 이제 회복이 됐고 이번 주는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조금 이제 상승을 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일부 엔터 그 다음에 이제 철도 관련 주들이 이제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왔다. 뭐 철도 관련 뭐 저는 이제 이 종목도 매매를 하는데 실적이 좋지 않아서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다원시스 같은 철도 관련 주들이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좀 저는 줄였고요. 그러면 이번 주에 제일 좀 이슈가 됐던 거는 위지익 스튜디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위지익 스튜디오가 상한가까지 이제 그 무중을 하면서 상한가가 나왔다가 밀렸고 밀려서 또 밀려서 제가 이제 금요일 날은 거래량이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주가가 이제 빠진 흐름이어서 목요일 날은 이제 조금 더 들어갔고요. 아직은 저는 빠져나오지 않았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이제 상한가 나온 날 다 던져 버렸는데 저는 좀 지켜보도록 할 생각입니다.
잠깐 보게 되면 다트에 가시면 그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공시하는 부분들이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은 다트에서 이제 위직 스튜디오를 검색을 하시면 저도 이거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왜 오르는지 이제 종목이 저도 많다 보니까 일일이 다 보진 못했고 무슨 결정을 했잖아요. 4월 14일에 결정을 한 내용을 보게 되면 배정일 기준 5월 3일 날 이제 배정을 할 거고 그래서 한 주당 세 주를 더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 무증을 받으면 제가 이제 뭐 100주가 있으면 3배수니까 300주를 더 받아서 400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100주가 있는 분이 이제 300주가 들어오는 날은 이제 5월 26일이라는 얘기고요. 가격을 이제 조정하는 날은 5월 3일. 그러니까 5월 3일 날 5월 2일 날 적용이 됐고 5월 2일 가격이 적용이 됐고 5월 3일 날 이제 신주 배정이 됐고 그다음에 5월 26일 날 이제 그 배정받은 주식 물량이 이제 계좌에 찍힌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래량이 없이 이제 주가가 흘러내렸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는 조금 더 매수를 했고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엔터 관련 주들이 한번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그 영화 관련된 지금 6월에도 보면은 분노의 질주라든지 그 로봇 나오는 트랜스포머 이런 대작들이 이제 개봉을 할 예정인 것 같아서 뮤직 스튜디오나 뭐 덱스터 같은 이런 이제 그 영상 편집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가스터디 지금 조금 더 빠지면 이번 주에는 안 빠졌는데 조금 더 빠지면은 좀 이때 이제 빠진 물량을 이제 채워갈 계획이고요. 더네이처 홀딩스가 이제 지난주에는 못 담았는데 이번 주에 이제 금액을 줘서 물량을 실었고요. 또 목요일 날 한 3.6% 이제 상승이 나오면서 다시 이제 수익권으로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CJ 제일대당도 뭐 지난주하고 뭐 별반 흐름이 없어서 지금 보유 중이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지난주보다 조금 이제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LG이노텍 조금 더 빠지면 물량을 뭐 한두 주 정도는 더 늘릴 생각이고요. 조선해양 이번 주에 이제 좀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속 수익 실현했던 커넥트 웨이브가 다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평단 근처에 와서 다음 주에 이제 14,000원이 깨지면 다시 이제 또 모아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아 가다가 뭐 전략은 어떻게 하든 이제 그 본인이 판단하는 건데 종목이 좋다라고 판단하면 쭉 모아갔다가 수익 실현했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 다시 모아가는 저는 이 전략을 보통 많이 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신한지주, 뭐 대원제약, 한섬, 계룡건설. 계룡건설은 다시 평단 밑으로 이번 주 주어가지고 조금 더 들어갔고요. 카카오도 금요일에 이제 뭐 실적이 이제 발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데 안 좋게 발표가 됐죠. 근데 이제 뭐 카카오가 망할 기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장성을 보고 이번 주에도 조금 물량을 늘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뭐 57,000원 하단 밴드가 계속 나오게 되면 계속 물량을 늘릴 생각이고요. 송원산업도 이번 주에도 계속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백화점 금요일에 조금 하락이 나오면서 이제 물량을 늘렸고요. 금호석유도 이번 주에도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전략 취하고 있습니다. SK 뭐 아직은 조금 더 이제 빠지면 모아갈 생각이고요. KPF는 지난주에 이제 큰 하락이 나왔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하락을 이제 해서 이제 보합 정도에서 이제 올라가는 어느 정도 이제 하락은 마무리된 국면이 아닌가 싶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번 주에 만도가 이 가격을 줄 줄은 예상을 전혀 못했는데 다시 이제 가격을 주기 때문에 매집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만도 다음 주도 모아갈 계획이고요. ST 바이오센서 수요일 날 이제 가격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목요일 날 또 급등이 나오면서 다음 주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에 CJ CGV와 SK 오션 플랜트를 모아가기 시작했는데 관심 종목 제가 말씀드린 종목 외에도 관심 종목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저는 이번에 이제 한미협상회담에서 이제 웨스팅하우스의 이제 기술에 이제 그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전 수출은 웨스팅하우스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한수원은. 우리가 자생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원전 수출에 대한 부분은 이제 힘들지 않나. 그러면 물론 이제 지금 정부가 이제 원전을 주 타겟으로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웨스팅하우스에서 짓지 못하게 하면 못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앞으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 뭐 풍력 SK 오션 플랜트는 이제 그 전에 이제 삼강 M&T였던 종목이 이제 SK에 흡수돼서 자본력을 이제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풍력 중에는 SK 오션 플랜트를 지금 모아갈 계획이거든요. 그 전에 물량을 많이 못 모아서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잘 판 거죠.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다리니까 다시 가격을 줬기 때문에 물량을 지금 싣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주에도 18,000원, 17,000원까지 가주면 아주 참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물량을 채워갈 종목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CJ CGV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위디육 스튜디오처럼 많이 조정 받을 만큼 받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관심을 좀 가져볼 생각입니다. 이 종목이 이제 보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CJ CGV는 적자고 뭐 어떤 언론에서는 영화 가격이 비싸서 못 간다, 수익성이 떨어지고 뭐 그렇게 이제 분석은 하지만 어쨌든 곡점 대비 이제 57%나 이제 하락한 상황이고 6월에 이제 대작들이 발표되면 다시 이제 그 흐름이 오지 않을까 하는 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CJ CGV는 이번 주에 이제 신규 편입을 했고요. 그리고 NC는 과감하게 이번 주에 다 던졌습니다. 갑자기 이상하게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제 올라가서 일단은 다 챙겼고요. 뭐 물량도 많이 확보는 못했지만 다시 이제 37만 원, 36만 원대가 또 오게 되면은 관심을 갖다가 편입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골프존은 이번 주에 엄청난 상승이 나와서 이건 요 날이 되게 아쉬웠던 거죠. 근데 이제 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종목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프존은 관심 종목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뭐 눈여겨보는 종목들이 지금 보면 싼 종목이 너무 많은데 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못하는데 뭐 주말에 한번 보시면 좋을 종목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테이펙스 2차전지 관련주 중에 이제 테이펙스도 저는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을 보면은 이제 PER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퍼가 뭐 최소 뭐 15에서 20배 이상 가는 이런 물론 성장성은 있지만 근데 이제 테이펙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아 있는 상태다라고 보여지고 가격 메리트가 있는 시점이라고 좀 보여져서 저는 이제 관심을 갖고 있고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도 안전 마진이 있잖아요. 음식료 중에 이제 꾸준히 이제 매출이 성장을 하고 가격 메리트도 지금 현재 있어 보인다. 그리고 뭐 이런 종목들은 물려봐야 이제 어쨌든 다시 이제 수익권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손해 날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관심 갖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광고 중에 제일기획이 지금 아주 싼 가격에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일기획. 그 다음에 이제 기판 관련주 중에서도 이제 심택 같은 경우에 이제 매출이 지금 많이 이제 줄어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격 메리트가 어디까지 이제 이 차트가 갈진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심택도 이제 58,300원이었던 주가가 이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27,000원이 깨지면 한번 좀 눈여겨볼 계획입니다. 26,000원, 25,000원 이 밴드에 오면 저는 좀 관심을 가져볼 생각이고, 그리고 콘텐트리 중앙도 이제 범죄도시 3가 나오잖아요. 배급사로 이제 들어갈 거여서 그 전에는 굉장히 이제 적자였다가 올해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 매출도 이제 그제는 늘고, 그래서 콘텐츠리 중앙도 저는 이제 관심을 가져도 좋을 종목이라고 판단합니다. 85,0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70% 정도 조정을 받았고, 이 정도 가격에서는 해볼 만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주 중에 이제 그 NC하고 좀 같이 보는 게 이제 웹젠. 웹젠도 실적 조정을 받았지만 매출이 이제 꾸준히 나오는 회사고 시총이 5천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저평가 지수가 10 안에 들어오는 한 8 정도밖에 안 됩니다. 8, 7. 그러니까 웹젠도 지금은 해볼 만한 가격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휴 때 좀 쉬시면서 종목들 한번 보시고요. 그 중에서 이제 괜찮은 종목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본인이 판단했을 때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돼야 손절하지 않고 수익을 내서 실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손절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인 겁니다. 왜 불안하냐? 불안한 거는 본인이 이제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주가가 빠지니까 실제 근데 그 회사는 들여다보면은 별 이상이 없어요. 단지 이제 수급에 의해서 아니면 뭐 이슈에 의해서 빠지는 거지. 그렇다면 결국은 본인이 이제 종목 분석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종목을 쭉 한번 보시고 그 종목에 대해서 레포트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고 그러면서 이 종목에 믿음이 있으시면은 이제 선택을 해서 매수를 하고 보유를 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매수할 때는 이 종목이 좋다고 해서 한 번에 물량을 실는 게 아니라 분할해서 최소 10번 나눠가지고 매일매일 조금씩 조금씩 분할해서 평균 단가를 맞추는 그런 전략이 좋다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경동나비인 같은 종목들은 뭐 샀는데 한 방에 날아가고 뭐 이런 뭐 그래서 날아가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날아가는 거는. 그러니까 뭐 한 번, 두 번 샀는데 이제 종목이 날아가 버리는 거는 어쨌든 그 산 부분에 대해서는 수익이 그만큼 난 거고 그런 확률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샀는데 살 때부터 계속 꼬꾸라지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잖아요. CJ 제휴재단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면은 조금 더 극단치로 보면 이렇게 보면 엄청나게 이제 싸 보이는 구간인데 여기서 이제 더 떨어지는 이런 것도 올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면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격을 잡아가면서 이제 차트가 수렴을 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수렴을 한다는 거는 이제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이 모이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들이 오면 가격 조정이 다 끝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그러면 차트는 날아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 가지 이제 매매 방법이 있지만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그 장을 계속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종목을 여러 개로 이제 분산을 하고 그 종목에 이제 들어가는 물량, 실을 물량을 분산을 해서 위험성을 해지하는 방법이 가장 직장인 분들한테 이제 리스크를 이제 줄여줄 수 있는 매매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좀 어떻게 보면 잔소리가 좀 길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서 수익을 꼭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